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실무 경영자들이 적극적인 조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설계할 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미래 경영 환경이 변화해 가는데 조직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조직을 설계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번즈와 스털크는 이 조직 설계 유형을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 기계 조직과 유기 조직은 굉장히 아이디어한 타입이면서도 양극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기 조직은 아주 조직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즉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고, 또 종업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분권화해 놓은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기적 조직은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불확실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의 규정이나 절차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조직이다. 근데 반대로 기계적 조직은 매우 엄격하고 아주 딱딱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계적 조직의 목적은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직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의 아주 위계 조직의 운영 체계를 잘 짜놓은,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아주 엄격하게 상명하복의 체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조직을 우리 사회에 예로 든다면, 우리 대학 같은 조직은 아주 상대적으로 매우 유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군대와 같은 아주 엄격한 기계적인 조직, 이런 데는 아마 기계 조직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과 같은 이런 창조적인 학문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직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군대와 같은 조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마 양극단에 있는 한 유기적 조직, 또 한 극단에 있는 기계적 조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권한, 규칙과 절차, 일의분한, 관료의 폭, 조정, 이 5가지 관점에서 유기조직, 기계조직을 설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조직을 설계할까? 어떤 형태로 조직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할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겠죠. 예를 들면 아주 제조 많은 기업이라면은 기계 조직에 약간 가깝게 설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을 하거나 좀 서비스 활동이 많은 기업은 유기 조직에 또 약간 가깝게 설계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기 조직과 기계 조직은 양극단에 있는 하나의 아이디얼 타입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기계 조직, 엄격하게 유기 조직, 여기에 딱 맞게 조직을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유연한, 어느 정도 수준의
유기 조직 또는 기계 조직 수준의 설계를 할 것인가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 기업마다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화점은 어떤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조직 행동을 유도하는데 유리할까? 또 이 뭐 요즘같이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제조 공장에 있는 자동차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적극적인 조직 행동을 유도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학생회도 아마 학생회마다 다를 겁니다. 자, 우리 계명대학교의 학생회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육군사관학교의 학생회하고 이 기계조직과 유기조직의 정도에 있어서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구되는 일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지가 계명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는 다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조직과 기계조직 사이에 어느 정도 형태의 조직을 설계하느냐가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이것이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조직 행동을 유도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설계를 얘기할 적에 기계 조직을 할 거냐 유기 조직을 할 거냐, 자,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 조직은 아주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통제 범위가 짧고 철저한 부하 관리를 하는 상명하복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조직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나 즉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기업은 기계 조직을 설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조직 가지고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겠죠. 또 회사 경쟁 요인으로서 어떤 창의성이나 그죠? 이런 혁신성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될 적에는 기계 조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낭비를 제거하는 이런 쪽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업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조직이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근데 환경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빨리 변화하고 있다. 불확실하게 빨리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분권화와 자율성과 또 환경에 접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전적 조직 설계라면 과거에는 기업이 맞닥뜨려 있는 외부 환경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또 변화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변화하지는 않았다. 매우 안정적인 환경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은 이런 고전적 조직 설계를 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고전적 조직 설계를 하면 이 안정적 환경보다는 매우 불확실한 환경, 또 환경이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이 있는 기업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환경 경계에 직접적으로 몸을 담고 일하는 하위 종업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이 신속하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창구에 있는 직원이 고객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 창구 직원은 뒤에 대리한테 보고를 하고, 대리는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과장은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부장은 지점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손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밑으로 부장한테, 과장한테, 대리한테, 본인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또 고객도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가 없게 되어서 조직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기 조직을 설계하는 게 맞다. 즉 아주 낮은 위계 조직이라는 표현인데 통제 범위를 아주 넓게 하고 느슨한 부하 관리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부하에게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래서 실제 하위층에 있는 종업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적 조직 설계를 할 적에는 여기 가면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직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유리하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거나 또는 조직 내부적인 어떤 창의성이나 혁신이 필요할 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 신고전 조직 설계, 즉 유기 조직, 이것은 빠르게 불확실하게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 내부적인 창의성이나 혁신을 달성하는 데는 적합한 조직 설계다. 다만 조직 내부의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아주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조직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 조직 설계와 신고전적 조직 설계, 즉 기계 조직 할 거냐 유기 조직 할 거냐는 결국은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 요소가 뭐냐, 어떤 숙제를 조직이 해야 되느냐, 즉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게 중요한 숙제냐, 환경 변화보다는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조직의 중요한 숙제냐, 그 조직에 맞닥뜨려 있는 환경 요소, 상황 요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직 설계 바꿔야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매우 안정적인 환경이 있다면은 유기적인 조직 설계를 하는 것이 어울릴 테고,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 있는 조직이라면 유기적인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어울릴 겁니다. 또 그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라면 기계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울릴 테고, 또 창의나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라면 유기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어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이 어떤 설계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기계 조직을 선택할 것이냐, 유기 조직을 선택할 것이냐는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조 상황 이론입니다. 구조 상황 이론 또는 구조 상황론. 잘 정리해서 체크드려서 구조 상황론. 이건 조금 더 다시 내가 좀 설명을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구조 상황론인데,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 요소라면 크게 전략, 환경, 기술, 규모 또는 성장 단계, 문화 이런 것들하고 조직의 설계 대안하고 맞닥뜨려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 내가 방금 설명했던 환경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게
빨리 변화하고 있다. 환경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면 조직 구조와 설계는 기계 조직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유기 조직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예, 유기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 불확실하게 변화해가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숙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경이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조직 구조와 설계는 기계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략의 경우 한번 전략. 전략은 일반적으로 마이클 포터가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유형으로 크게 제품 차별화 전략과 원가 주도 전략, 즉 비용 우위 전략,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비용 우위 전략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직의 내부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도 제조 원가를 낮추는 거죠. 어쨌든 조직 내부적인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낭비를 줄이고 내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계 조직에 어울리겠습니까? 유기 조직에 어울리겠습니까? 바로 기계 조직이 어울릴 겁니다. 즉 원가 우위 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낭비를 제거하고 내부 효율성을 높여서 원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에 잘 어울리는 조직 구조 설계에 대한 기계 조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품 차별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과 동시에 조직 내부적인 창의성과 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조직의 창의적 노력과 혁신적 노력이 전제되어야만이 환경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창조적으로 적응해내면서 구성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기업이 조직 내부적인 창의성과 혁신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기업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구조를 선택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기계 구조를 선택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유기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자, 이게 구조상학론의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술적인 복잡성이 매우 높은 조직, 기술적인 복잡성이 매우 낮다. 아주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한 기술을 사용한다면은 안정성이 환경 변화가 적을 테고 내부적인 업무 수행의 차별성이나 변화가 적을 테고 단순 반복적인 어떤 제품 생산을 하는 기업이겠죠. 기계 조직에 어울리겠습니까? 유기 조직에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계 조직이 어울립니다. 만약에 기업이 매우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개개인의 판단력이나 그들의 어떤 창조적 노력이나 그죠? 조직 내부적인 어떤 유기적인 협력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 복잡한 기술을 가진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설계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유기 조직일까요? 기계 조직일까요?
당연히 유기조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환경 요소와 조직 구조와의 적합성을 얼마나 높여가느냐, 이게 이제 구조상학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 조직의 규모 볼까요?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직접적인 통제도 가능하고 뭐 특별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직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크면은 일사불란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겠죠. 각 부서나 그죠? 개별 단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만이 조직 전체의 성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계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어울릴 테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쩔 수 없이 유기 조직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 성장 단계가 뭐 도입기나 최초 성장기, 이때는 뭐 규모도 적고 그죠? 아주 뭐 경쟁도 높지 않고 당연히 리더십 원맨 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이런 조직은 당연하게 기계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러나 이제 성장 후 단계나 성숙기 이런 단계 돌아서게 되면 기업의 규모도 대단히 커졌고 그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 그래서 성장 후기 단계에 가면 갈수록 조직은 기계 조직보다는 유기 조직의 대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와 같은 요소 한번 봅시다. 문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문화도 이제 여러 종류의 문화가 있는데 뭐 전형적으로 이제 위계 문화, 자, 상명하복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뭐 군대와 같은 문화겠죠, 그죠?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의 문화. 이런 위계적인 문화에서는 그 조직 내부적인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 명령 연쇄 체계를 잘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적 과제가 됩니다. 자, 이런 그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실행에 잘 옮기기 위해서는 유기 구조가 어울릴까요? 기계 구조가 어울릴까요? 당연히 기계 구조가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개발지향적인 문화, 개발지향적인 문화, 즉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또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잘 그런 창조나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개발지향적인 문화, 이런 문화가 잘 개발되고 꼽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 조직보다는 유기 조직이 훨씬 더 유리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요소, 전략이나 환경이나 기술이나 규모 또는 성장 단계, 그리고 문화,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유기 구조를 선택할 거냐, 기계 구조를 선택할 거냐, 또 유기와 기계 그 사이에는 어떤 정도의 내부적인 설계 대안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구조 상황론, 즉 조직의 상황 요소와 조직 구조가 적합해야 된다,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 설계와 관련해서 여러 대안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구조 상황론의 개념과 논리들을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별표를 잘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뭐 환경과 관련해서 이 조직의 설계를 안 본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우 환경 불확실성이 낮다. 환경 불확실성이 낮다는 얘기는 곧 그 기업이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계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어울리겠다. 공식화도 높이고 직관화도 높인다. 그래서 부서도 줄이고 통합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현재 환경에 적응하는, 그래서 뭐 또 환경 대응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우 안정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이 안 변하는데 뭐 그렇게 또 환경 변화에 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숙제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래서 이런 낮은 환경 불확실성 하에서는 기계 구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울린다. 그러나 이 중하 수준의 환경 불확실성, 중상 수준의 환경 불확실성, 요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완전한 기계 구조를 선택하기도 그렇고 완전한 유기 구조를 선택하기도 그렇죠. 요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즉 기계 구조와 유기 구조 사이에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죠?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또 한 극단, 아주 높은 그 환경 불확실성 하에 있는 기업,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하고 유기 구조나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런 조직 설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적인 조직 구조, 분권적 조직 구조, 그죠? 이런 것들을 조직 설계의 내용으로 담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성장 또는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난센스겠죠. 그래서 높은 불확실성 하에 있는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환경 적응이라는 숙제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조직 구조가 굉장히 유효한 대안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서 간의 이 차별화, 그리고 부서 간이 모든 부서들이 차별화된 노력을 하지만 높은 통합, 부서 간의 기능이나 역할들을 잘 통합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변화를 잘 예측을 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언제나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요소를 잘 구축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환경 불확실성, 환경이라는 면도 구조 상황론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논리를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한처럼 조직이 처해있는 전략, 이 저원가 전략이냐 차별화 전략이냐, 또 저원가와 차별화 정관점에 있는 전략이냐, 그것에 따라서 조직구조 설계에 대한 달라지겠죠. 조직이 갖고 있는 기술, 아주 단순한 기술이냐 복잡한 기술이냐, 또 단순한 기술과 복잡한 기술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구조 설계에 대한 달라집니다. 같은 논리로 규모, 아주 소규모냐 대규모냐, 중규모냐 중하규모냐 중상규모냐, 이거에 따라서 여전히 설계에 대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극단에 이 위계 문화가 있고 한 극단에 개발 지향 문화가 있습니다. 위계 문화만 같으면 기계 구조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개발 문화의 경우에는 유기 구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위계 문화와 기계 문화, 개발 문화 사이에 어떤 뭐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조직 설계에 대한 또 기계와 유기 사이에 어떤 대안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상황 이론 관점에서 본 조직 설계입니다. 그래서 일명 구조 상황론이라고 하는데, 요 구조 상황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환경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 뭐 매우 안정적인 환경이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진짜 전대미문의 기술 변화라 할까요? 기술 주도의 사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인간의 사고뿐만 아니라 행위 양식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제공해주는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을까? 그런 지식과 정보를 잘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이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이 조직에 얼마나 잘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느냐, 이것이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과거의 기술로서 제조와 판매 그리고 조직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제조와 판매 그리고 조직 내부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 우리가 처했던 기업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환경이어서, 즉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만 높여서도 되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수직 구조, 일상적인 과업, 공식적인 체계, 뭐 비용 절감의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엄격한 위계 문화, 이런 것들이 과거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조직 설계를 결정지었던 요인들이었다면, 이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용돌이 치는 환경이다. 이 소용돌이 치는 환경이다. 이 학습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직, 이게 학습조직입니다. 언제나 환경이 변하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 변화를 해야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유기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유기구조를 특징 지우는 뭐 몇 가지 요소를 본다면, 아까 조직구조가 기계구조는 수직구조였지만 유기구조는 수평구조다. 즉 권한이 구성원들에게 많이 내려와 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즉 자율성을 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에 이 엄격한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문화, 즉 변화지향적인 문화,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변화지향적 개발적인 문화를 가지지 않고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전략도 이제는 비용 절감이나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전략, 싸우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협력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숙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보 공유입니다. 즉 상층부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하층부는 상층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보 공유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구성원이 함께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설계되어야 된다. 과거의 조직은 그랬죠. 지식을 또는 정보를 상층부 가지고 하층부에 하달합니다. 하층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게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했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환경이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할지 벌써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모든 종업원들에게 공유시켜 버립니다. 공유하고 나서 그런 지식과 정보 속에서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업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조직적인 요구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상적 과업, 즉 상명하복의 업무 체계보다는 임파워먼트,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된다. 이 종업원들이 임파워돼서, 즉 스스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실제 과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유기조직의 그 설계 대안을 잘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소용돌이치는 환경에 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